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제조 사업 관련해서 좀 쓴소리 하려고 합니다. 대응을 왜 이렇게 못하느냐? 왜 일 열심히 해놓고서 욕을 사서 먹느냐? 이 얘기 좀 하죠. EGMP 플랫폼 설명하실 때 뭐 세련되게 설명 잘 하셨어요. 각 부분의 특징 잘 설명하셨고 뭐 전반적으로 서머리 하셨으니까 그 서머리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풀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왜 이렇게 기억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차 나오면 알 거야. 그러고서는 플랫폼 나오고서 이 플랫폼에서 500km 정도 WLTP 기준으로 뭐 간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GMP로 나오면 무조건 500km 주행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 주행거리 나왔을 때 얼마나 얘기가 많습니까? 플랫폼이 뭔지를 설명하고 플랫폼에서 이게 다양한 모델이 가지치기를 할 건데 이 가운데는 공간 활용을 잘해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경험하게 하는 아이오닉 5 같은 모델도 있고 이런 것들은 주행거리가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도 좀 되고 성능도 더 좋고 뭐 여러모로 괜찮아서 자동차의 본질에도 가깝습니다. 제네시스 JW, GV60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러우면서 좀 더 컴팩트하면서 역시 주행거리가 좀 더 갈 겁니다.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객들에게 미리 공개를 해서 혼란이 없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뭐 가보면 압니다. 뭐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얼마나 혼란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올까? 무슨 뭐 복권 당첨되는 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정보들이 무슨 국가 기밀도 아닌데 로드맵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통을 좀 기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행거리 여러분들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본이 되는 거라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400km 가는 모델, 450km 가는 모델, 500km에 근접한 모델 이렇게 최대 500이니까 그 안에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래? 그러면 아이오닉은 공간 활용성을 강조하고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되는 모델인가? 그럼 나는 주행거리가 중요하니까 이건 안 되겠고 그러면 EV6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 JW 뭐 이런 걸로 좀 기다려봤다 사야 되지 않는가? 보니까 주행거리가 그것도 성능이 조금씩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오닉 5에서 주행거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소통을 하셔야 되죠. 뭐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0.29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요게 기본적으로 테슬라 모델 3 비교하면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게가 다 똑같고 처리력도 다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여기서 차이가 나요. 전기차는 드래그 코에피션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오닉 5에 V12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 화재권과 관련해서도 현대는 조심을 해야 되니까 처음 모델에서 뭐 마진도 좀 넉넉하게 두고 이러해서 이렇게 주행거리가 나왔고 아이오닉 5에서 만약에 주행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EV6라든지 그 후속 모델들은 주행거리를 더 확장시켜가지고 먼 거리를 한번 충전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 못 하시나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혼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도록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내겠다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프렁크도 그래요. 프렁크도 왜 프렁크가 좁은지 대시보드를 앞으로 확 밀어놓으니까 뭐 PTC를 비롯해서 그 외 액세서리들이 다 그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되니까 프렁크 공간이 안 나와요. 이게 휠베이스만 넓힌 게 아니라 대시보드 자체를 앞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시보드가 이렇게 공간을 좀 차지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기본적인 액세서리를 놓으면서도 프렁크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얘를 앞으로 확 밀어버려가지고 이 글로벌 박시트 트레이로 만들었고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 펴가지고 이렇게 탑승할 수 있는 1열 시트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액세서리를 앞으로 다 밀어넣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공간이. 프렁크 공간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셔야죠. 왜 설명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서 아니 프렁크 공간이 왜 테슬라에 비해 이게 기술력이가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런 거 눈에 보이니까 설명해 주잖아요.
그 우리가 무슨 오해를 받아요? 아니 쟤네들 현대에 사주 받아가지고 뭐 진짜 답답해요. 이거 보이는데 안 얘기할 수도 없고. 아니 뭐 이런 순작용을 노리신 건가? 뭐 아는 놈 이렇게 보면은 다 알아서 얘기해 주겠지. 이거 노리신 거예요? 아니 지금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 우리도 그래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고 나서 좋은 소리를 못 들어. 좋은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면 구독자님들이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느냐. 현대는 이거 혹시 진짜 답답하네. 엔지니어 분들은 이거 아세요. 저한테 메일 주신 그 GMP 설계 파트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도 계십니다. 알아봐줘서 감사하다고. 이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분들을 제발 전면에 내세워서 신차 발표할 때나 꼭 신차 발표할 때는 높으신 분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말씀을 하셔야지만 폼이 난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후속 영상들 계속 제작하셔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엔지니어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깊은 내용들을 좀 담아서 대응을 좀 하세요. 엔지니어분들 그 개발하신 분들 얘기하라 잘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얼마나 설명 잘합니까?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꿍꿍 숨겨놓지 마세요. 앞으로 나오는 모델에 대해서 흘리세요. 왜? 그래야 쌈짓돈 계속 총알 모으고 있다가 나중에 나오면 사지. 미리부터 실망하면 다른 데로 다 가방고개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업 기밀이라 그래서 경쟁사들에게 뭐 좀 정보를 이렇게 넘기면 안 돼. 뭐 이렇게 좀 민감한 문제야. 보안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할 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소비자들이 뭐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뭐 이런 외적인 부분에만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뭐 적당히 거리를 두고서 소통을 하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소비자들의 판단, 소비자들의 수준을 짐작하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는 소통은 다 하시고 그 가운데서 소비자들이 취할 건 취하고 이건 좀 어려운데 뭐 뱉을 건 뱉고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세요.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주시란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주행거리를 중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품들이 기획이 되고 있는지, 주행거리보다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모델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전기차를 바라보실 때, 상품을 바라보실 때 그 상품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시는 분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행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주행거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넓은 공간과 활용도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OTA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극강의 동력 성능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양하니까 이거에 모두 대응을 할 수 있는 제조사들은 정말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모델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 모델 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대한 몇 개의 모델을 가지고 전기차를 통해 진보된 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성능, OTA, 그리고 자율주행 보조 뭐 이런 기능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향에 맞는 분들은 테슬라 위의 차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기차는 그런 부분에만 집중해서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들에 집중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점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누가 제공합니까 이거? 제조사가 해야 돼요. 각 플랫폼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각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각 모델마다 비슷한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용량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왜 주행거리가 각각 이렇게 표시가 차이가 나는지, 왜 주행거리를 통일해서 450km, 500km 이렇게 맞춰놓지 않고 각각 뭐 400 초반, 400 중반, 뭐 500 가까이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지, 또 휠베이스는 왜 전장 대비 휠베이스 비율은 각각 또 아이오닉 5 달리, EV6 달리, 뭐 제네시스, JW 달리 다 이렇게 바꿔놓는지, 드래그 코에피션트도 왜 어떤 모델을 신경 쓰고 어떤 모델을 신경 안 썼는지, 이런 것도 소통하셔야죠. 이런 것들. 또 어떤 모델들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실내를 굉장히 넓게 해서 거주 공간에 주력을 한 반면에
EV6 같은 경우는 내연처럼 비슷한 안락한 형태의 이렇게 푹 감싸는 듯한,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어떤 자동차의 본연의 이동 수단으로서의 레이아웃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건지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들은 제조사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설명과 친절한 대응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건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걸 들어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는 보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조사에서 대답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시원하겠어요? 찜찜하죠? 아니, 그래, 이해는 해. 저렇게 얘기하니까 알긴 알겠어. 근데 쟤네들 혹시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발 소통 좀 하시고, 저희가 뭔가 대담 3.0, 오토결 3.0 했으니까 좀 나오세요, 저희 쪽에. 나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저 TMI 말 많은데 입 봉하고 그냥 다 들을게요. 그냥 얘기하시면 무슨 얘기든 어떤 소통이든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해서 이게 근거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저 진짜 입에 재갈 물고 듣겠습니다. 나오세요 좀.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눈에 보여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이건 언제까지,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까? 직접 와서 만든 분이 하세요. 엔지니어 분들, 개발하신 분들 오셔서 하세요. 얼마나 그분들 하고 싶겠습니까? 맨날 발표회 때 디자인 얘기만 하고, 미래 가치, 또 뭐라더라? 웰컴 온 보드? 아휴, 제발 좀, 예? 제발 좀. 아시겠죠? 기대합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